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7월 1일입니다. 오늘까지가 입찰 접수다 보니 마감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지금 영상을 찍는 지금 시간에 아마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입찰은 5기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5기로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 5기로 금액이 잘못 작성이 된다든가, 다른 때는 괜찮습니다. 뭐 다음번에 하시고 그래도 되지만 이번에는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는 원하시는 금액에 웬만하면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는 것에 목적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정책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어 나가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바뀌어왔던 정책은 그렇지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 S&P 상한가 캡을 씌운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REC에 대해서 의무 공급사들이, 발전사들이 의무 매입을 해야 되는 물량들이 있는데, 목표 기준을 하향을 하다 보면, 지금 REC를 뭐 200메가를 사야 돼 라고 얘기를 해놨던 게, 아니야 괜찮아 유예해 줄 테니까 100메가만 사 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이겠죠. 2030년까지 30%까지 목표를 늘렸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걸 다시 20%까지 하향을 하겠다. 그럼 발전사들이 굳이 REC를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나? 아니면 매립해야 되는 물량들이 달라진다든가, 조건들이 달라진다든가, 정책이 달라지고, 아니면 전력 기반 기본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되면 지금 선정이 돼서 20년을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운 좋으면 더 벌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REC 현물 시장이 REC 5만 5천 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가 지금 150원대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육지에서도 150원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S&P가 13만 2천 원으로 캡이 씌워지고 금이만으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전에 12만 원대, 13만 2천 원 미만의 장기 거래 계약 선정이 되신 분들도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뭐 15만 원, 16만 원에 참여를 하셔서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보장가가 없다면, 15만 원, 16만 원이 선정되면 20년 동안 고정가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준 자체가 바뀐다면 이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하반기 입찰이나 내년도 입찰의 제도나 정책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입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인데요. 입찰 정책 자체가 조금 더 신뢰감 있게 운영이 되면 좋지 않겠냐. 입찰이 믿을 수 있게 운영이 되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좋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물 건너간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계속 하반기 내년에도 입찰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2021년 하반기에 1.59대 1이었던 경쟁률이, 요번 같은 경우는 전체 경쟁률로 따진다면 거의 1대 1을 조금 넘는 수준? 그렇게 된다면 오기가 없고 뭐 잘못하는 게 없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 원하시는 금액이 선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하반기에는 정책이 달라지고 내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감안을 한다면, 또는 지금 20년 동안 고정금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를 보장을 못 해주겠다고 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조차 없는 얘기가 되니까. 지금 또 이제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뭐 7월 장마보다 9월 장마가 조금 더 심하긴 하지만, 제가 매년 장마철이 되면 사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장마철 대비를 하십시오. 사실 대비를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대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뭐 배수로를 점검을 한다던가. 20년 동안 지금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예년에는 조그만한 태풍들이 오던 게, 지금은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리고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발전소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된 걸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보여드릴까 사진을 찾다가 이걸 보내드렸는데, 접속반 상단까지 물이 찼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아예 침수가 됐죠. 모듈도 당연히 침수가 됐죠. 그러다 보니 인버터실도
당연히 침수가 됐습니다. 요 라인까지 비가 다 들어왔던 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뭐 대비를 한다고 모든 걸 대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사업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렇게 비가 들어가는 라인이 보이죠? 우리 찾던 라인입니다. 최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 매년 태풍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정책이 너무 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S&P 상한가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것도 이제 우리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그런데 제주도에는 또 공유화 기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햇빛과 바람께 개인의 거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투자를 우리가 했다면 민간에서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공공발전소들 대규모 입지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들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발전소들이 많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준비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쪽으로 시장에서 많이 준비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태양광에 대해서 요즘에 안 좋은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뭐 사기꾼은 뭐 제가 워낙에 많이 알고 있다 보니 사기꾼들 얘기도 나오고 펀드에서 펀딩하는 자금을 날릴 정도다. 뭐 이건 민간의 기업들 문제다 보니 전체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 이런 것들이겠죠. 금리가 빅스텝 4회 연속으로 인상이 유력하다. 빅스텝이 아마 0.75% 이상 인상이 되면 빅스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고 있던 대출이 2.39%짜리가 1년 전에 2.39%였는데 지금 4점 몇 프로였죠? 4점 몇 프로까지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발전소 대출은 미리미리 조금 갚아놓은 상태라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데 하반기에 대출을 기반으로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대출 비율이 조금 높으신 사업자분들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S&P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도 같이 한다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2015년부터 계속 S&P가 떨어졌죠. S&P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7년, 18년까지 선정이 되신 분들은 S&P를 따려받고 REC만 장기 거래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70원 미만대 선정되신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히 고난의 행군이었죠. 2019년까지 S&P가 6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S&P랑 REC를 합쳐도 120원, 130원밖에 못 받는 사업자들이 벌써 지금부터 5년 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5년을 그렇게 힘겹게 견뎌냈을 때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다가 불과 S&P 오른 게 얼마입니까? 올해 2월, 3월, 4월밖에 못 먹었어요. 그것조차도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단박에 우산을 씌워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정책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권도 변경이 됐다 보니 더더군다나 가져갈 수 있는 희망이 없고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하반기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리 따져야 되죠. 정책 변경 따지셔야 되죠. 인허가 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인허가 조례들 따지셔야 되다 보니 신규로 사업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늘어나야 되죠. 근데 수요가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상반기에는 S&P가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 게다가 장기거래 계약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상반기 때 공사가 되게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듈 가격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럼 하반기가 되면 모듈 가격들이 더 오르고 수익성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땐 하반기에 모듈 가격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안정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장기거래 계약 입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원하시는 금액이 선정이 되시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에는 중국산 무등급 제품들이 들어간 것들이 14만 원 이상에 선정이 된다면 매우 선방하는 일이 아니겠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14만 원 이상대의 중국산 제품들이 선정이 되기 시작하면
또 중국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테고, 중국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국산 제품들은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내려올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전부 다 대리점제를 하다 보니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직영제였는데 지금은 제품 판매가 전부 다 대리점제로 넘어왔다 보니 거기에 대한 금액들 상승도 있을 테고 당연히 금액 상승이 있을 거라는 건 알지만 하반기 시장이 그렇게 예측하는 것처럼 굴러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기회가 없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시장이 작아지고 수요가 작아지고 사실은 어려워하는 사업들 체들도 많이 있죠. 기업들도 그렇고 시공업체들도 그렇고 상반기에 시공이 몰렸다고 모든 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한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업체들만 선별적으로 공사를 많이 했지 모든 회사들이 좋은 건 아니었다 보니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풀리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겠냐. 다만 그러기 위해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태양광 사업자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라는 안타까움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제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다 보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필요한 내용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모든 영상을 같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이나 아니면 변동사항 아니면 금액대에 대한 변동들 사실 지난주 모듈 가격 얘기하는 거 2등급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에 얘기하는 것보다 이번 주에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한 2, 30원 정도? 그러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입찰에 들어가신 분들이 어, 전부 다 적어냈던 제품들밖에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스펙 경쟁이나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지난달에 벌써 다 영업이 끝났을 테고 가격 결정이 끝났다 보니까 하반기에 아직 결정이 안 되셨으면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에도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